북동부를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링컨 밀랍 조형물이 눈사람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전국에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염의 영향권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백머시 연방공중보건국장이 총기폭력을 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선언했습니다. 총기폭력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자동차 사고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전국에서 7천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8.8% 증가한 수치입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노숙자 남성이 여성 3명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젊은 여성 1명과 17세 여성 그리고 또 다른 여성 1명을 공격한 혐의로 30대 흑인 노숙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가톨릭대 의대에 이어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휴진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금지했던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북동부를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링컨 밀랍 조형물이 눈사람처럼 녹아내렸습니다. 6피트 높이의 링컨 전 대통령 밀랍 조형물은 올해 2월 워싱턴 DC 게리슨 초등학교 교정에 설치됐는데 95도 안팎의 기온이 이어지자 제 모습을 잃어간 것입니다. 조형물을 제작한 아티스트 샌디 윌리엄스 4세는 무더위 때문에 조형물이 아이스크림 녹듯 망가지는 건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미 전역에서 1,500만 명이 폭염경보 그리고 9천만 명이 폭염주의보의 영향권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가주치의로 불리는 연방공중보건국장이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선언하며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비백머시 연방공중보건국장은 오늘 발표한 권고문에서 2020년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총기 폭력이 자동차 사고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공중보건국장이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위기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머시 보건국장은 정책 입안자에게 총기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강한 법적 안전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예외 없는 신원조회 시스템 구축과 공격용 무기로의 총기 묘사 금지, 어린이로부터 일정 보관거리 유지, 그리고 잠금장치 준수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의 비밀 문건을 폭로했던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14년 만에 도피와 수감 생활을 끝내게 됐습니다. 어산지는 미국 검찰과 협상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뒤 호주로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오늘 오전 미국령 사이판 법원에 출석합니다. 지난 2010년 전쟁 범죄 등을 담은 미국 기밀 문건을 폭로한 지 14년 만입니다. 올해 52살로 최고 170년형이 가능한 미국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산지는 2019년 영국 경찰에 체포된 뒤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어산지는 미 검찰과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재판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The correct course of action from the US government should have been to drop the case entirely. Obviously, a very serious concern for journalists. 5년형이 선고될 예정인데 영국에서 복역한 5년을 인정받아 재판이 끝난 뒤 바로 풀려날 걸로 보입니다. 어산지는 미군이 공개하지 않았던 이라크전 민간인 피해를 폭로하는가 하면 아프간전 관련 미군 비밀작전 문건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We, together with public interest lawyers in the UK, have been working on research that has produced papers for a lawsuit for 40 wrongful killings. 미 국무부는 어산지의 법정 출두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관련 언급은 피했습니다.
I know he's scheduled to appear in court in the coming hours, and given that it is a pending case that is about to go before a federal judge, I think it's appropriate for me to not comment on the matter at this time. 어산지의 모국인 호주와 인권단체들의 이딴 탄원 속에 이번 유죄 인정 협상을 통한 석방으로 미국도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전국에서 7천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미 자동차 클럽 트리플A는 오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이어지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미 전역에서 7,090만 명 이상이 여행길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2023년보다 5.2%,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8.8%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은 6,0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280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방항공당국은 독립기념일 전 금요일과 연휴가 끝나는 일요일은 극심한 공항 혼잡으로 공항 이용을 피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저소득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4,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 CARB는 새로운 친환경 차량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면서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한 DAC 지역에 거주하는 구매자에게 최대 $12,0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지원 금액은 보유한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폐차하지 않는 경우 $7,5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기 설치나 충전 비용에 쓸 수 있는 $2,000의 선불카드도 제공됩니다. 2024년 캘리포니아주 저소득층은 4인 가족 기준 연수입이 $93,600 이하입니다. 지난주 대낮 베벌리힐스에서 롤렉스 시계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관련 용의자 5명이 모두 체포됐고 1명은 기소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오클랜드 출신인 23살 갱스터 로스는 2급 강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베벌리힐스 경찰에 따르면 롤렉스 시계 강도 사건은 목요일인 지난 20일 오후 4시 53분쯤 윌셔 블루바드를 지나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차량에서 당시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며 많은 네티즌들이 범행 당시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신고 후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용의 차량을 발견했고 헬기를 동원한 추격전 끝에 용의자 5명을 모두 체포하고 차량에서 범죄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용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10대 청소년이었으며 기소된 1명이 23살 갱스터 로슨입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한 노숙자 남성이 여성 3명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은 어제 아침 해변 산책로에서 젊은 여성 1명과 17세 여성 그리고 또 다른 여성 1명을 공격한 혐의로 30대 흑인 노숙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17세 여성은 젊은 여성을 공격하던 한 남성을 목격한 뒤 피해 여성에게서 그를 밀쳐냈고 그가 자신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용의자 남성은 또 다른 여성 1명을 공격해 바다에 빠뜨린 후 익사시키려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무차별 공격의 용의자가 등록된 성범죄자인 32세 자완 드웨인 가넷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을 입은 17세 여성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최종 확정되면 애플은 많게는 전 세계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법으로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가 고객에게 다른 구매 방법을 자유롭게 안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될 때 개발자에 부과하는 수수료도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Following our investigation, we now have doubts and we believe that
Apple is in breach of the DMA when it comes to these steering rules. 집행위는 애플 측 반박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3월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되면 애플은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 시장법의 첫 위반 사례가 됩니다. 또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력에 대해서 지루한 싸움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빅테크들은 조금 더 이제 상황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조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애플의 전 세계 매출의 10%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과징금을 낮추기 위해 애플이 EU 법원을 통해 또 다른 법적 공방을 이어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포드 자동차가 픽업 트럭 55만 대를 트랜스미션 결함으로 전격 리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4년형 포드 F150 차종으로 주행 중 갑자기 1단 기어로 바뀌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480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포드 측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테슬라도 사이버트랙에 대한 일부 부품 결함에 대해 2건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앞 유리 와이퍼가 전기 과부하로 작동이 멈추는 문제와 짐칸 트림 부품이 주행 도중 풀려 떨어져 나가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리콜에 해당하는 차량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도된 사이버트럭 11,700여 대와 11,400여 대, 모두 23,000여 대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스냅칠 캔커피 제품에 대한 리콜을 공지했습니다. 위스콘신에 본사를 둔 스냅칠은 식중독균의 하나인 보툴리누스균 오염 우려로 어제부터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스냅칠의 저산성 캔커피 제조 공정에서 치명적인 독소인 보툴리눔이 증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다양한 커피 로스터와 소매점을 통해 미국 전역에 유통됐고 또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 웹사이트에서 300여 가지의 리콜 대상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 영양성분표 하단에 스냅칠 LLC 문구로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소식입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에서 불이 시작된 순간이 포착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폭발이 일어났고 연기가 순식간에 작업장을 가득 채우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공장 2층 배터리 포장 작업장. 여성 직원 한 명이 쌓여있는 배터리 상자 옆을 지나가는 순간 폭발과 함께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놀란 여성은 뒷걸음질 칩니다. 직원들이 몰려들어 배터리 상자들을 옮기는데 2번째, 3번째 폭발이 이어집니다. 한 직원이 급히 소화기를 뿌려보지만 폭발한 배터리가 곳곳으로 날아다니고 추가 폭발과 함께 불길은 더 커집니다. 1차 폭발 42초 만에 CCTV 화면이 깜깜하게 보일 정도로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곧이어 건물 밖까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최초 폭발 11분 만에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연쇄 폭발로 거센 불길이 일면서 내부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제 화염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해물 저장 창고로 확산이 안 되게 막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전 11시 4분 건물 밖에서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화재 발생 3시간 가까이 지난 낮 1시 13분에야 내부에 진입한 소방은 2층에서 사망자 21명을 발견했습니다. 2층 출입구 앞에 부분에서 처음에 발화가 됐는데 안쪽으로 대피하다 보니까 이쪽은 다 막혀 있습니다. 날을 넘겨 진행된 수색 끝에 23번째 사망자를 발견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한국 의료계 소식입니다. 커다란 의료 공백을 가져올 뻔했던 대형 병원들의 집단 휴진 분위기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가톨릭대 의대에 이어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휴진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금지했던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유예했습니다. 정부 항의 표시로 휴진이 필요하지만 환자들의 불편함과 두려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무기한 휴진 중단을 결정했던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닫혀있다는 풍문 자체가 국민들께 위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서둘러 접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빅5 병원, 서울 삼성병원이 속한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휴진을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휴진 계획을 밝힌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은 일단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빅5 병원들의 잇따른 휴진 포기로 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전국의대 교수비대위는 내일 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대형 병원들의 휴진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일선 수련병원의 비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이달 안에 서둘러 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9월에 병원들이 전공의를 뽑을 때 사직 전공의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여지를 남긴 건데 사직 수리를 하지 말라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9월 모집 지원 여부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공의 근무 상황 이런 부분들이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집단 휴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한국 시간 어제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최근 러시아와 군사협력 강화를 두고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말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거라며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의 거점 대구에서 열린 6.25 74주년 기념식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군사동맹에 준하는 북러 조약 체결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오물풍선 살포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참혹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골몰하는 북한 정권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는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엔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과 철통 같은 안보 태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입니다. 6.25 참전유공자 위로연에도 참석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다며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부산으로 이동해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에 참가하는 미국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 항모 방안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상징한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세금을 올리는데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거칠어지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의사당에 진입하려던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하면서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시위대가 의회 건물로 돌진합니다. 총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정부의 세금 인상에 항의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최소 10명이 숨지고 10명 넘게 다쳤다고 현지 구급대원들은 전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케냐 의료협회도 최소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세금 인상 법안을 가결한 직후 일부 건물에 불이 나자 의회에서 긴급 대피했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14일 안에 법안에 서명하거나 의회에 제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의회를 점령하라라고 명명된 이번 시위는 지난 18일 나이로비에서 수백 명 규모로 시작됐습니다. We are rejecting every single bill in that finance. We are rejecting it, every clause. We are not asking for any amendment. 이에 정부가 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자동차세 등 몇몇 증세안을 철회하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우려에 다시 연료 가격과 수출세 인상 등을 추진하면서 시위는 확산일로를 걸었습니다. SNS를 통해 결집한 20대가 주축이 된 시위대 수천 명은 지난 20일엔 케냐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I don't want him as my president. I even regret why I voted him. Yes, he must go. 케냐 정부는 지난해에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석유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8에서 16%로 배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전국적인 증세 반대 시위가 이어졌고 경찰 진압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의 흙을 채취한 중국의 달 탐사선이 오늘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달 뒷면의 비밀이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주궤도를 비행하던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캡슐을 분리하며 본격 지구 귀환에 돌입합니다. 캡슐은 마치 불꽃을 뿜는 공처럼 날아오다 낙하산을 펼치며 속도를 낮춥니다. 잠시 뒤 대기권에 들어선 캡슐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고 지표면으로 서서히 내려오던 캡슐은 우리 시간 3시 7분 도착 예상 구역인 중국 내이멍구 스즈왕 지구에 무사 착륙합니다. 探月工程嫦娥6号任务取得圆满成功。 중국은 오성 홍기를 펼치며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토양 시료를 지구로 가져온 창어 6호의 귀환을 자축했습니다. 지난달 3일 발사된 창어 6호는 약 한 달 뒤인 지난 2일 달 뒷면의 남극 에이킨 분지에 착륙해 토양 시료 채취에 성공했습니다. 달 뒷면의 지표면과 지하층 모두 포함해서 약 2kg 분량입니다. 학계에선 지름 2,500km짜리 운석 충돌구였던 창어 6호의 착륙 지점으로 밀어볼 때 지금까지 인류가 9차례 채취했던 달 앞면의 암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성분을 발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科学家推测，曾有一颗小行星或彗星高速撞击过这一区域，将月球内部的部分地幔物质掀到了月面。 핵융합 원료로 미래 에너지인 헬륨3나 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중국은 달 토양 뒷면 시료의 연구와 분석을 마친 뒤인 약 2년 후쯤에 창어 6호의 성과물을 세계 과학계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지난 4월 한국에서 뉴욕을 방문한 50대 한인 남성이 2개월 넘게 행방불명돼 가족들이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6.25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아 오렌지 카운티 플루턴에 전쟁 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슈퍼바이저, 샤론 커크 실바 하원 의원 등이 힐크레스트 공원 내 전쟁 박물관을 함께 만들자고 합의하면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5월 별세한 김봉건 전 제양군인 회장의 유품인 16개의 훈장과 표창, 수백 점의 전쟁 관련 자료들도 기증을 받았습니다. 50대 한인 여성이 공원에서 홈리스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나임 투일라 리드 공원에서 아침 운동으로 자전거를 타던 정모 씨가 뒤에서 오던 히스패닉 여성의 자전거에 받쳐 넘어진 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다리를 포함한 신체 일부에 멍이 생기고 찢어졌으며 용의자는 도주했습니다.
지난 4월 한국에서 뉴욕을 방문한 50대 한인 남성이 2개월 넘게 행방불명돼 가족들이 찾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한국에서 지난 4월 3일 방문한 윤모 씨가 2주가량 지난 후부터 연락이 두절됐으며 6월 초 이후 카드 사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167cm의 마른 체형으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주문하지 않은 정체불명의 소포를 받았다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경찰은 온라인 업체들이 무작위로 수집한 주소로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발송한 뒤 판매 실적을 조작하는 신종 수법인 브러싱 스캠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열리는 사상 두 번째 도심 속 레이싱으로 인해 다운타운 주요 도로들이 폐쇄됩니다. 다음 달 6일과 7일 열리는 이번 나스카 레이스는 버킹엄 분수 앞인 사우스 콜럼버스 드라이브에서 출발해 다운타운 루프를 돌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랜트 파크 인구 도로들이 폐쇄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 지구촌입니다. 친척의 결혼식 때문에 가고 싶었던 유치원 졸업식을 포기해야 했던 6살짜리 꼬마가 대신 비행기에서 깜짝 선물을 받아 화제입니다. 훈훈한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가운 차림을 한 꼬마가 비행기 안 통로에 서 있습니다. 곧 졸업식이 열린다는 승무원의 기내 방송에 이어 미국에서 대학 졸업식 때 주로 트는 위풍당당 행진곡이 흘러나오자 꼬마가 환한 미소와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출발해 푸에르토리코 사누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깜짝 졸업식이 열린 겁니다. 주인공인 이 6살짜리 꼬마는 유치원 졸업식이 예정돼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친척 결혼식과 날짜가 겹쳐 결국 졸업식 참석을 포기해야 했는데요.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한 승무원이 기내 졸업식을 제안했고 꼬마는 상공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갖게 됐습니다. 영상이 확산하자 삭막한 세상 속에 모처럼 동화같이 훈훈한 이야기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네요. 위험하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서도 되는 걸까요? 커다란 코끼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도 케랄라주의 한 힌두교 사원인데요. 눈썰미 좋은 분은 진작 눈치채셨겠지만 진짜 코끼리가 아니라 로봇입니다. 그간 이 사원에서는 전통에 따라 종교의식에 살아있는 코끼리를 사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코끼리의 사슬과 안장을 얹고 화려한 장식을 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 운동가들은 꾸준히 동물학대라는 우려를 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관행을 끊기 위해 키 3.3m, 몸무게 800kg의 철제 로봇 코끼리를 제작해 사원에 기증한 건데요. 앞으로 다른 사원도 의식을 위해 살아있는 코끼리를 동원하는 대신 로봇 코끼리로 대체하는 걸 검토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남서부의 한 마을에 수상한 물체가 노란색 연기를 뿜으며 추락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하느라 아수라장이 됐다는데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하늘에서 웬 물체가 노란색 연기를 뿜으며 떨어지자 마을 주민들이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일부 주민은 귀를 막은 채 도망가기도 하는데요. 중국 스촨성 남동쪽에 인접한 구이저우성 셴차오 마을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중국 안팎에서는 주민들을 놀라게 한 추락 물체가 중국이 발사한 로켓에서 떨어져 나온 잔해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또 로켓 추진체에서 나오는 연기가 노란색인 걸로 봐서 사산화 질소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로켓 추진에 사용되는 강력한 산화제지만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심한 유독성 발암물질이니 들이마시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다만 이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시의 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흰 차 좀 보시죠. 잘 가더니 갑자기 우뚝 멈춰섭니다. 예상치 못한 고장이라도 난 걸까요? 주변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의아한 듯 쳐다보며 지나가는데요. 알고 보니 곧 신호에 걸릴 것 같으니까 나무 그늘 밑에서 시원하게 대기하려고 멈춰선 겁니다. 아무리 요즘 베트남이 폭염 극성기라지만 신호 정지선이 저 멀리 있는데 좀 심했죠.
영상을 본 사람들은 자칫 사고 날 수도 있었다며 양체 운전의 끝판왕이라고 혀를 찼다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노숙자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A 등 노숙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특히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